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뉴스를 한 3가지 정도를 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안 했을 때 저희에게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조치원의 경매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저당 날짜가 같아가지고 전액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 들어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죠.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세입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다면 담보물권으로 인정돼 경매 금액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대부분 안 해요.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있는, 심지어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람도. 안 잃어버리실 수 있는 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로 인해서 4천만 원이 큰 돈인데. 전입신고하고 근저당하고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알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데 다 시간 뺏기고 진짜 힘듭니다. 진짜 너무 아프고요. 전입신고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왜 못 돌려받는 걸까? 알고 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네, 3가지 유형의 뉴스 잘 보셨습니까?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요. 이 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의 효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에서도 봤듯이 담보물권으로 인정을 해서 그 변제를 받은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에서 보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자기 보증금을 전액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꼭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 보증금을 전액을 다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다가구 주택,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세입자 현황조사, 앞에 세입자 현황조사를 안 해가지고 채권액이 너무 많은 거야. 전세 보증금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전세 보증금을 내가 후순이라, 다른 사람보다 후순이라서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물권 설정 금액, 대출 금액이 많고 또 앞에 세입자가 많으면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낙찰 금액이 적으면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에서처럼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후순이라서, 담보물권보다 후순이라서 전세 보증금 전체를 못 받는 일도 발생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경매를 받았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예를 다뤄보기로 할게요. 2011타경 물건으로서 2012년 6월에 제가 단독으로 74%의 경매받은 물건이에요. 평수가 큰 거라서 입찰자가 없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에 제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치원에 있는 신흥 푸르주 아파트였는데요. 탑축 물건이나 정말 그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 세입자가 근저당 설정일인 2007년 3월 9일 날 근저당 설정이 있었는데 그날 전입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그날 받으셨어요. 예, 얼핏 보면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왜? 빨수 기준하고 같잖아요. 예, 그래서 담보물권 설정이랑 같아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분은 대항력이 2007년 3월 9일이 아닌 2007년 3월 10일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아까 세 번째 뉴스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예라 이거예요. 왜냐면 같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의 다음날 0시가 바로 그분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분이 대항력이 늦어가지고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황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요. 그 당시에 입주 물건이라서 대출이 있는 조건을 알고 그 조건 하에 금액을 싸게 들어오셨습니다. 8천만 원에. 그래서 들어왔던 건데 거기가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낙찰 금액도 적었고요. 적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보증금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물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아무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에서 내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꼭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꼭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 떼어보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계약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이하게 명시했던 뭐 말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액등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저당 설정일이 저당이 없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저당이 잡혔다든지 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부동산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내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이제 두 번째로 다가구 주택을 계약을 할 때 선순위 세입자의 현황을 계약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세 금액하고 월세 금액, 그 보증금 같은 거를 전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으면 담보대출 금액까지 확인해서 내가 들어가는 금액을 한번 더해 보셔가지고 그 물건에 만약 가치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해서 그 금액 정도를 다 감안해보고 최소 안전한 금액에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담보대출이 없는 금액을 가지고 대출이 없는 데를 들어가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보험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내 전세보증금 100%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저기까지 다 해줍니다. 권리분석까지. 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가끔 소유자 확인을 안 해가지고 내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계약을 할 때는 소유자 확인을 꼭 하시고 그리고 위임장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 그 계약 내용을 그 소유자가 알고 있는지 추후에 본인이 한번 통화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계약 사기 같은 게 보면 월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은 월세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내 계약서를 찍어서 주인한테 통보해서 맞는지도 한번 확인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네, 이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